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요번에가 5주째인 거죠. 네. 5주째이고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해봤죠. 네. 지금 세 종목을 매수했고 한 종목 매도한 이런 상황인 네. 거죠. 일단 먼저 보면 파라다이스는 이 언저리에 잠깐 샀다가 빨리 매도한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매도한 방법은 11 이평선이 무너지면 매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요때 매수만 일단 한 상태. 요때 매수한 네. 상태에 지금은 오늘. 요 저가를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거. 네. GS 리테일은 매수하고 아직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네. 근데 이게 방법이 이게 나중에 지나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어요. 11이평선을 무너뜨리면 매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방식을 찾아가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뭐 50일로 기준할 수도 있고 20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면 이거 매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일단은 하나의 방식으로 해본 건데 앞으로는 매수할 때 여러 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나요? 정방향. 200일을 50일이 정별이 된 이후에 11이평선을 뚫을 때 매수, 11이평선을 깰 때 매도,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일단은 요걸로 이렇게 해보는데 네. 하나씩 새로운, 예를 들어서 그 다음번에 우리가 또 했던 건 추세선을 그으면서 해봤잖아요. 추세선에 어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매수하고 그 추세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방식을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개를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죠. 네. 여러 개로 해보고 방식이 우리 그때 뭐뭐 했었죠? 추세선이랑 11이평선 이거 했었고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거래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 우상향 월간 차트 보면서 우상향 현재로서 우상향이 보여도 월간 차트로 봤을 때는 하향 곡선이 크게 봤을 때 하향 곡선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진 종목이 또 다시 한번 리셋도 되고 조금씩. 그렇죠. 그럼 여기도 월간 차트를 한번 해볼까요? 월간 차트로 기본으로만 해보고요. 일단 일간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일단 오늘 할 거는 업종이나 어떤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같이 보자 이런 취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뭐 GS나 뭐 아프리카 TV나 파라다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파라다이스 매도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파라다이스 종목이 이렇게 생겼죠 현재. 네. 그래서 마치 어떤 추세선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다면 대충 이렇게 해서 긋는다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런 고민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본 것이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볼 때 얘만 보지 말고 얘 주변에 비슷한 회사들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분위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다른 데를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년 대비 우상향이라서 같이 보면 이건 근데 대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오랜 기간인가 하여튼 그래서 같이 보긴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나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시장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흔히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도 종목을 살 때 5종목 사고 이렇게 끝내진 않아요. 보통 펀드 안에는 종목이 한 최소한 200개 정도는 있어요. 보통 200개 정도면 여러 개 종목을 산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엔터 관련한 애들이 괜찮다 이러면 YG 엔터, SM 뭐 이런 애들을 좀 몇 개 좀 나눠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SM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엔터 쪽을 좋게 보면서 YG랑 엔터, JYP를 같이 사버리면 기계적으로 같이 사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같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거꾸로 만약에 JYP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될 때 그 종목만 매도하지 않아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도 기계적으로 같이 일정 부분의 비율을 같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 분명히 JYP를 안 갖고 있고 YG를 갖고 있는데도 내 종목이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 역시도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한번 봐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업종 코스피. 업종 코스피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일단 위에는 아이고 여기 맞나요? 아니요. 잘못됐구나. 요거죠? 네. 예. 위에는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위에는 지수를 해놨어요. 코스피 지수. 그리고 밑에는 코스피를 대형과 중형과 뭐 이렇게 소형으로 나눠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스피 지수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도 대형주들은 혹은 중형주, 소형주들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이고 여기 보면 대형주, 코스피 지수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중형주는 조금 더 약간 오르는 듯한 느낌, 소형주는 조금 더 뭔가 흐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나죠. 이게 섞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상장된 코스피 지수 안에는 아, 중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구나. 그 다음에 대형주가 조금 더 소형주가 조금 더 오른 듯한 느낌.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아직 횡보가 좀 더 보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거래소에서 이 업종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 업종 안에 이 종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신업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지수는. 네. 그리고 그 안에 종목이 궁금할 때는 여기 어디 있냐 통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철강 금속을 누르면 이 철강 금속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야, 이 안에 종목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좀 예전 방식으로 나눠진 분류라서 요즘에 좀 안 맞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중 뭐 한두 개 종목들이 그렇게 애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어떤 회사가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제약바이오로 돈을 많이 벌어서 호텔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를 뭘로 나눌 수 있느냐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요. 그 회사들도 하는 일이 변할 수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뭐 하지 않다면 그냥 봐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맨 위에 거가 좋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눴냐면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중심선을 위에서 상승하면 아주 강한 상승, 그리고 이 중심선 위에서 하락하고 있으면 이건 일단 조정으로 보자.
그리고 이 중심선을 내가 정한 이 중심선을 깨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 하락이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나설 때는 아직은 상승이라는 말보다는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시장을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 여기 보면 지금 3번, 4번이 좀 많이 몰려 있죠. 네. 1번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상승하는 거는 거의 없고 지금 그렇죠. 3번, 4번 많이 하락했거나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모색하거나 뭐 이런 정도 종목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업종이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 위에 애들은 요건 조정하는 애들일 수도 있고 조정이 깊어서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상승도 나중에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있는 그대로. 통신업은 그래도 정배열도 되어 있고 그래도 꾸역꾸역 뭐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반 네. 차트를 보면. 어때요? 종이 목재는 이미 역배열이 시작됐죠. 네. 근데 이것이 보통 이런 역배열의 과정에서 보면 요 부분 한번 봐볼게요. 역배열이 지금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그런 모습이 아마 요 원절일 거예요. 그죠? 네. 이 역배열의 이 초입 단계에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역배열의 초입을 지나 버리면 진짜 하락이 오는 경우고 이 하락은 보통 이런 마지막 하락이 굉장히 무섭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도 다 강하게 빠지긴 했지만 일단 역배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언저리라면 아직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혹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을까? 혹은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을까? 이렇게 반반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 은 어때요? 역배열의 시작이 벌써 됐죠? 한참 전부터. 만약에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비슷할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면 이런 데인가라고 생각하고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의 이런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역배열 초기 여기인가? 지금 역배열 초기 한 요런 근처인가? 라고 했는데 이만큼이라는 것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역배열 된 거는 웬만하면 그냥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것이 나중에 정배열이 돼서 올라가면 이 언저리부터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건데요. 비금속 이렇게 눌렀을 때 비금속이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여기 아까 종목에 세부 보면 종목. 예, 비금속 여기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쌍용량에 쌍용량에. 그렇게 현대 시멘트 벽산 보이면 대충 그 느낌을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규정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비금속이라고 했을 때 딱 규정하기가 뭐 백강 소재, 삼광 글라스 다양한 것 같아요. 쇠 외에 되게 다양한 네, 검.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은행은 뭐 눈에 뭐 선하겠죠.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은행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 또 하나 볼까요? 또 보험 애들은 오래전부터 벌써 힘이 없죠. 화학도 거의 코스피랑 비슷하죠. 네. 섬유유복도 코스피랑 비슷한데 조금 더 변동이 큰 모습이고
의료정밀도 이거는 누구 못지않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죠. 철강 금속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위로 보는 모습 정도. 이게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얘도 좀 강하죠. 전기전자. 지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눈에 띌 정도로 약했던 게 전기전자랑 의료정밀. 네. 얘네가 약했죠. 지금 거의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맞아요. 전기가스업은 좀 튀어 올라갔네요. 그렇죠?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 밑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의 모습인데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역별의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는 애매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내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 종목도 이유 없이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보면 참 어려운 매수 매도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뉴욕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는 3대 중요한 지수들이 있거든요. 네. 다우, S&P 500, 나스닥 이렇게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요 세 지수 역시 어때요? 하락. 일단은 다우 산업 역시도 거의 역별에 맞죠? 거의 근처. S&P 500은 역별이 시작됐죠. 나스닥은 이것도 역별이 시작 이미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라고 하면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하면 전기전자 업종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삼성도 있을 수 있고 LG도 있을 수 있고 요 하청업체들 일부 업종 작은 회사들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크잖아요. 이들이 물건을 줘야 공장이 돌아가는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업황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면 얘네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보면 얘네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들과 또 아까 여기 봤던 뭐 통신업 여기 봤던 다른 종목 업종들 의료정밀 뭐 비철금속 철광 뭐 이런 은행 이런 애들이 모여서 결론은 코스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애매하다는 거는 얘네들도 다 애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연관돼서. 그럼 이걸 좀 더 키워서 보면 한국에는 코스피가 있고 네.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가 있고 그죠? 중국에는 상해종합이 있고 대만 가건지수, 대만 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합쳐져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뉴욕 지수가 있고 다우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좀 기분이 묘하지만 얘네가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여기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연관된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힘들어질 때 이 여파가 한국까지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시차를 딱 그날부터라고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오늘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만약에 빠졌어요. 그럼 무조건 그 다음날 우리도 무조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확한 시차를 갖지는 않지만 그 느낌은 비슷하게 가요.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느 업종에 있을까, 그 업종은 멀쩡하나 이렇게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뭐 저자들,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데요. 여러 그 시장의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이 꼭 업종들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내 종목만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특히 윌리엄 오닐은 좀 단언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보통 시장에서 좋은 책들을 보면 단언하는 책들은 많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윌리엄 모린 같은 경우 이렇게도 얘기해요.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꺾이면 전체 한 4분의 3 정도는 같이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 정도의 종목들은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을 좀 비중 있게 보자라는 거고, 보통 이쪽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 지수에 기여를 많이 하는 종목일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지수가 빠지는데도 올라갈 애들이면 지수와 좀 무관할 애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소외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하느냐 여기 선택하느냐는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나침판이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시장 지수들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코스피 지수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것을 나침판의 역할로 일단 삼으면 돼요. 좀 편해요. 만약에 지수가 이게 위를 향하고 있으면 이 안에 개별 업종들도 많은 업종들도 위를 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종목들도 위로 갈 확률이 아까 윌리엄 오닐 말처럼 한 4분의 3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지수와 국내 종목들, 개별 종목들을 확인했을 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업종이 안 좋거나 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4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올라갈 수 있을까? 보통 이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따지면 뭐 한 6, 70% 정도 되는 확률로 이게 더 앞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따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나 무언가를 볼 때 업종이나 지수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우리 코스피의 대장은 삼성이었죠. 네. 여기다가 한 500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요 모습과 삼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려볼게요. 그대로. 삼성이라는 지수가 우리 코스피에 꽤 영향이 큰 종목이니까 여기다가 삼성전자. 어때요? 네, 많이 비슷해요. 조금 비슷하죠. 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방향과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을 매수하려는 사람이었다면 코스피의 대장을 삼성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형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봤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다우를 한번 볼까요? S&P 500. S&P 500은 어때요? 조금 느낌은 다른데 요런 꺾이는 변곡점들은 좀 비슷하죠. 네. 꺾이는 자리들. 여기서는 조금 많이 달랐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비슷하고 꺾이는 부분도 최근에 와서는 비슷하죠.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변곡점들은 약간씩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대신에 얘네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뒤늦게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의약품이 있었죠. 여기 의약품 의료 종류 이렇게 있죠. 요 의료 종류를 한번 또 그어 볼게요. 대충 이렇게 의료 정밀의 대표 주자로 뭐 셀트리온을 많이 얘기하니까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어때요? 여기서 확 시장이 좋아졌을 때 얘네도 분명 뭐 어떤 좋아지는 부분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장은 옆으로 가지만 얘네는 더 갔죠. 그리고 약간 좀 느낌은 다르지만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방향은 조금 비슷해지는 듯한 느낌. 네. 근데 약간 이런 제약 바이오들이 약간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업종과 종목이 조금 따로 놀 때 왜 따로 놀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특이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확 늘 때 시장 업종과 종목이 달라져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이렇게 이끌었다면 종목들도 기계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 역시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거나 뭐 이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꺾어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언저리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가지 않고 조금 더 높게 갔다가 이렇게 더 세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이때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는 구간이었긴 해요. 이 구간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거 아니네. 반대로 했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살 때 여기서부터는 방향이 같아졌죠. 보면은 그쵸. 네. 이렇게 나누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수급으로 왔어요. 잘. 근데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샀죠. 그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산 몫이에요. 이만큼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를 끝까지 끌고 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더 강했었고 한번 이때부터는 수급이 좀 애매해졌던 구간이어서 어떤 업종 지수와 조금 별개의 모습도 보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업종이라는 것도 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ETF라는 것도 봐요. ETF 어디 있죠? 여기. 있죠? ETF라는 것도 봐요. ETF는 뭐냐면 이 아까 보여줬던 그 업종은 실제로 매수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수를 그대로 매수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지금 책 읽고 있는 게 쩐의 흐름을 타라 책 읽고 있잖아요. 그 책에서도 아마 ETF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통신으로 봤을 때 아까 통신이 여기 업종에 있었잖아요. 그 통신 안에는 뭐 KT나 뭐 SKT나 뭐 이런 종목이 세네 개인가 있었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통신 업종을 사고 싶으면 이 종목을 다 사야 돼요. 그쵸. 비중도 다 똑같이. 근데 가격이 다르니까 비중을 나눠서 계산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ETF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ETF로 이렇게 업종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종목 안에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일단 여행 레저라는 ETF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여행 레저 안에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종목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딴 것도 볼까요? 뭐 화장품 하면 화장품 업종들 이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고르게 잘 나눠서 지수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매수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ETF를 한번 더 이야기 해볼게요. 네.